자, 이제 태그입니다. 일단 메모리 데이터를 메모리로 옮겼고요. PLC의 메모리 데이터를 M 영역, I 영역, Q 영역을 옮겼고 이제 그걸 스트링이랑 매핑을 하겠습니다. 태그라는 스트링이랑 매핑을 하겠습니다. 추가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포인트가 태그가 디지털, 아날로그, 다중상태, 문자열, 적산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입력이 있으면 출력도 있을 텐데요. 2개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한번 입력부터 디지털부터 넣어 볼게요. digital 디지털 001이라고 그냥 넣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PPT에 살짝 숨겨 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저 PLC 메모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예요. 0번부터 2번 워드까지 비트로 따지면 64개죠. 그러니까 0번 64개? 잠깐만요. 16개 0, 1, 2 왜 2번까지만 해놓으셨지? 어쨌든 DI 포인트 32개를 한 것 같아요. 0번부터 1번까지고요. DI 32개. 그 다음에 6번부터 7번까지가 DO. 그 다음에 10번부터 17번까지가 AI. 20번부터 27번까지를 AO로 저 PLC를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기술팀에서. 그래서 요 메모리를 기반으로 저 PLC 세팅해 놓은 거랑 가지고 세팅하는 게 실제로 릴레이도 제어를 실제 해서 릴레이가 튀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셔야 그래도 현실 감각이 조금 생기실 테니까 저 메모리 영역으로 디지털 입력을 할 거니까 일단 0,0 하면 되겠죠? 주소 어떻게 쓰느냐 하면 아까 PC 메모리로 가져왔죠. 이걸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메모리를 어찌됐건 M 영역에 0번부터 50워드를 가져와서 저희 PC 메모리에 들어왔죠. 그 PC 메모리에 워드 주소로 0, 1, 2, 0번에 0번 PLC 이 메모리를 읽겠다라고 하면 여기 값 당장 볼 수 있는데 저 메모리를 0,0이라고 적어주면 워드 주소 앞에 워드 주소고요. 0 뒤에 비트 주소입니다. 워드 주소, 비트 주소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일관되게 어떤 PLC를 하더라도 이 형태대로 디지털은 주소 체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누를게요. 세팅이 처음 세팅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름 넣고 주소만 맞춰주면 그 값이 웬만큼 읽을 수 있게 디폴트 값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경보 디지털 입력 쪽은 대부분 경보 가능을 많이 하시니까 보통 많이 쓰는 형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상태 명칭도 오프, 온, 0일 때 오프, 1일 때 온 되게 세팅을 합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출력 하나 넣어 볼게요. 디지털 그대로 두고요. digital 002라고 그냥 디지털 출력 똑같이 할게요. 아까 주소 6번이었죠. 워드 주소 6번. 그죠? 출력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출력 주소는 아까 스캔해서 세팅했던 거랑 비슷하게 개별 세팅을 해야 되고요. M 주소는 아까 6번이었죠. 0번 비트. 이렇게 세팅을 하시겠습니다. 간단히 확인. 자, 요거 세팅해 놓고 뷰로 한번 가볼게요. 뷰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깜빡이고 있죠? 클릭 와서 제일 간단하게 보는 게 보기에서 태그 값 보기입니다. 태그 값 보기 띄우면 좀 전에
입력한 그 형태 그대로 오른쪽에 보면 값이 나옵니다. 뷰에서 보시면요. 태그 값 보기.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태그 제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돼야 될 텐데요. 지금 아마 릴레이가 튈 텐데요. 소리가 잘 안 들리나?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켰나요? 잠시만요. 어쨌든 지금 간단히 이렇게 세팅함에 의해서 표시가 온오프로 되죠? 온오프로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태그 제어 했더니 제어 대화 상자에 0일 때 오프, 1일 때 온 뜨고요. 현재 상태 온이라고 뜨고요. 오프 제어를 하면 실제 PLC로 제어가 가서 응답이 와가지고 그 값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고요. 저기 디지털 쪽은 제가 값 바꾸는 걸 데모 장비에서 잘 몰라서요. 바꾸면 여기 바로 올라올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세팅함에 의해서 디지털 포인트는 세팅이 사실 끝납니다. 물론 현장에 맞춰서 이름 맞추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그 나머지 조금 세세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감시 제어를 하는 이런 형태의 부분에 디지털은 일단 이 형태고요. 아날로그 쪽 포인트 지금 몇 가지 아날로그까지만 간단히 출력 입력 출력해서 4개 포인트만 간단히 빨리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라고 할게요. 아날로그 001 이름은 현장에 맞춰서 여러분들 알아서 써주겠죠? 설명도 쓰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PPT 볼까요? 아날로그 포인트는 10번부터 AI로 세팅을 했네요. 10번 넣겠습니다. 자, 아날로그로 바꿔야 됩니다. 아날로그로 바꾸면 주소 체계가 이렇게 바뀌죠. 10번 저희 플로트 데이터를 바꾸면 요 단위만 바꾸면 다른 메모리를 액세스하게 됩니다. 플로트 메모리 0번을 읽게 될 거고요. 10번을 읽게 될 거고요. 워드 메모리 10번을 읽게 됩니다. 이 단위에 의해서 메모리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 메모리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0번을 한다 그러면 워드로 했으면 요 메모리고요. 플로트로 했으면 요 메모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 워드 아날로그 쪽 세팅을 하고요. 그대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아날로그 입력. 디폴트 값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아날로그 출력 되는 것부터 보여드리고 002 출력은 20번 워드였죠. 20번 워드 제어 출력 가능 하겠습니다. 출력 가능을 세팅함에 의해서 아날로그 출력이 바로 되는 거고요. 영역 M 영역에 주소 20번 제어를 하겠다. 확인. 아까 뷰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뷰. 자, 들어와 있죠? 제어 내려보겠습니다. 23. 자, 여러분들 혹시 한 분만 다른 값으로 제어 내려보시겠습니까? PLC의 제어가 같고요. 지금 바뀌었고요. 여러분들 값 바뀌었죠? 예, 여러분들이 한번 제어를 내려보세요. 한 분만. 예, 17로 누가 했고 45도 한 분 하셨네요.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히 이 세팅에 의해서 PLC의 제어가 내려간 겁니다. 아날로그 제어. 아까 디지털도 제어가 내려간 거고요. 제어 내려가서 감시까지 지금 현재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태그로. 요 간단한 설정에 의해서 태그화가 돼서 태그 이름으로 데이터들을 마음대로 세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나중에 쓸 일을 조금 생각해서
디지털 포인트 몇 개, 아날로그 포인트, 디지털 포인트만 한 두어 개 더 넣겠습니다. 003이죠? 3이고, 비트 1번 할까요? 비트 1번 확인. 4번으로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digital 004. 지금 좀 전에 세팅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몇 개만 이렇게 바꾸시면, 보통 작업을 하시다 보면 좀 전에 했던 작업들을 대부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정보들을 그대로 저장하면서 이름만 바꿔서 쓸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번 비트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만 2포인트 4번까지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3번은 1번, 6의 1번으로요. 확장해도 6의 1번. 마우스가 조금 이상하죠? 프로그램 버그가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동영상 캡처를 하고 있는데 그 캡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뭐 마우스 커서까지 이렇게 캡처하면서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나오죠? 조금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캡처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세팅을 하면 그림으로 한번 간단히 가볼까요? 제일 간단한 그림 하나만 그려놓고 갈게요. 확인. 화면에다가 요 디지털 값을 제일 간단한 게 태그 값이거든요. 그림. 요 새 창 있죠? 파일에 새 파일이거나 요 아이콘에서 제일 왼쪽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새 창이 뜹니다. 여기다 그림 하나만 그리고 갑시다. 태그 값. 그냥 문자열로 값 하나 찍어 볼게요. 디지털. 1번부터 5개 다 넣어볼까요? 금방이니까. 디지털 1번 넣었습니다. 2번. 좀 전에 세팅했던 거 그대로 남아있으니 누르고 3번. 누르고 4번. 누르고 아날로그 1번. 누르고 아날로그 2번. 자, 저장 한번 해볼까요? 이름을 뭘로 할까요? 스타트업이라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뷰 한번 눌러보세요. 뷰? 저희가 계속 뷰를 눌렀던 이유가 여기에 편집기에서 띄워놓은 화면을 그대로 띄워줍니다. 약간은 뷰가 바로 안 올라와서 불편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편집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바로 띄워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지금 만약에 실시간으로 여기 변경을 합니다. 변경했습니다. 저장 안 할게요. 다음 뷰를 띄우면요. 변경된 게 바로 뜹니다. 임시로 보는 거죠. 저장하기 전에 임시로 보고요. 저 혹시 한번 새로 열어볼까요? 열기에서 새로 열어보면 저장이 안 돼 있죠.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원래 그림이죠. 저장 안 돼 있는 새로 열면 임시로 저희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해서 띄워주는 그런 형태들을 보고 이제 저장해도 되겠다 싶을 때 저장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고요. 자, 여기서 뷰로 가서 한번 보시면 제어 아까 제어 내려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물론
클릭했을 때 제어하게 만들고 이런 건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림에서. 지금은 태그 쪽 보는 거니까 제어하면 바뀌죠. 똑같이 여기서 태그 제어 바뀌고 34로 바뀌는 실제 PLC까지 제어되고 그래픽으로 물론 그냥 텍스트로 표현해서 별 감흥은 없으시겠지만 게다가 여기 보기에서 이미 다 제어했던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감흥은 없으시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 사실은 현장의 감시 제어는 감시까지는 물론 제어는 이렇게 클릭했을 때 어차피 현장은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다 된다라는 거죠. 세팅을 지금 몇 가지 별거 안 했죠. 간단히 함에 의해서 실제 화면 꾸미는 것까지 여러분들 물론 아직까지 배워야 될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자 이제 추가 한번 내용 간단히 태그들 설명을 좀 뒤로 미룰게요. 나중에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 우선 그룹부터 그룹 기능 한번 살펴볼게요. 그룹 추가 뭘로 할까요? 현장 이름 뭐 현장 이름으로 그룹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아날로그 뭐 DO, AO, AI 이렇게 해서 구분하든지 그룹은 현장에 맞춰서 마음대로 쓰시게 되는데요. 그냥 제가 펌프류 이 그룹핑을 했을 때 마음대로 테스트로 할게요. 그 그룹핑에 맞춰서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A1이라고 할까요? A1 그러면 새로운 그룹이 됩니다. 저기 루트 그룹에 이 태그가 들어있고요. 새로운 그룹에 들어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태그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DIGITAL 001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날로그 죄송합니다. 아날로그 하고 싶나봐요. G001 아날로그가 세팅이 되어 있네요. 디지털 세팅해도 되고요. 요거는 뭐 22라고 할까요? 21이라고 해볼까요? 넣으면 들어가네요. 어떻게? 자, 위에 풀태그명입니다. 풀태그명 보시면 앞에 AI라는 그룹 내에 아날로그 001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리에서 보면 루트에 DI001이 있지만 요 AI라는 그의 아날로그 001, 루트에 아날로그 001 같은 이름이 있더라도 그룹별로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그룹, 루트로 가서 그룹을 넣어야 AI1에서 그룹을 넣으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루트로 가서 AI2를 넣겠습니다. 확인. 이제 막 같이 움직이더라도 복사랑 이런 것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선택하세요. 내가 원하는 복사를 원하는 컨트롤 C 키보드로 컨트롤 누르고 C를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AI2로 가세요. 컨트롤 V 바로 붙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소 당연히 여기 입력 주소는 다 바꿔야 되겠죠? 원하시는 대로 그런 형태대로 그러면 한번 바꿔볼까요? 얘를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엑셀 한번 띄워보세요. EXC 엑셀 여러분들 뭐 띄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 엑셀 치면 뜹니다. 찾아가기 귀찮으니 새 통합 문서 여기서 컨트롤 V 해보세요. 이렇게 뜨네요. 내가 원하는 거 수정해가지고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소 한번 바꿔볼까요? 얘 7번으로 바꾸면 7번 또 어떻게 바꿀까요? 얘는 11번 아이고 11번 이상 11번
아까 21번도 넣었죠. 22번.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디지털 포인트에 각 설명이 붙고요. 종류별로 아날로그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또 설명이 붙고요. 또 다른 포인트가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 각 포인트별로 따로따로 설명이 붙는데 이 설명들은 무시가 되니 신경 쓰지 말고 컨트롤 C 해서 아까 편집기로 와보겠습니다. 컨트롤 V 한번 해볼까요? 붙여넣기. 어떻게 할 건지. 이름 바꾸기가 있고 덮어쓰기가 있네요. 지금 수정할 거죠? 덮어쓰기. 아까 주소 바꿨던 거 7번 다 올라왔죠? 주소 바꿨던 거 싹 쌍글이 올라옵니다. 엑셀에서 그냥 카피해서 엑셀로 붙여놓다가 편집해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디지털 포인트 내 포인트를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눌러보세요. 이름 바꾸기 한번 해볼까요? 짠. 자기가 알아서 4개가 이름이 싹 바뀌어서 끝에 번호 숫자가 있으면 숫자를 늘려가면서 중복된 게 있는 걸 찾습니다. 없으면 그 이름으로 집어넣는 넣는 형태고요. 이름이 중복이 되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편집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고 뭐 순서 바꾸고 싶으실 때 요거 순서 바꾸고 싶을 때 순서 바꾸시면 되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서 아래로 못 내려가죠. 각 포인트별로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로 순서 바꾸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정도로 하고 내보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예 포인트를 전부 다 한꺼번에 편집해보자. 엑셀로. 내보내기 실행. 완료됐죠? 자, 그러면 그 파일이 열립니다. 내보내기 된 파일을 열 거고요. 이제 전체를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내보내기. 했죠. 죄송합니다. 아까 창이 떴죠? 창이 뜬 부분이 우선 디지털 볼까요? 디지털. 더블 클릭. 여기 세팅된 포인트들 중에 디지털만 모아서 쫙 보여줍니다. 자, 복사하면서 뭐뭐 들어갔는지 볼까요? 4개 들어갔네요. 그리고 AI2에 저희가 쭉 디지털들을 이만큼 넣었나 보네요. 대충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나시죠?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편집을 막 합니다. 한꺼번에 일괄 작업을 간단히 더 해볼까요? 요것만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엑셀에서 작업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더블 클릭 딱 하면 숫자가 이렇게 알아서 늘어나는 거 있죠? 요 기능 때문에 씁니다. 엑셀 아마 대부분의 HTML 소프트웨어가 엑셀이랑 이렇게 DB 편집을 엑셀에서 편집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기능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일괄 작업들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나머지 주소는 어차피 중복돼도 상관없으니까 같은 값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만 해서 임포트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포인트는 가봅시다. 닫겠습니다. 아까 편집할 때 썼던 거고요. 아날로그 포인트 이만큼 들어갔네요. AI2에만 조금 더 늘려볼까요? 자, 이름만 그냥 간단히 바꾸겠습니다. 더블 클릭. 물론 마우스로 쭉 아래로 끌어도 되죠? 자, 그냥 이렇게만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닫으시고 임포트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자, 가져오기 누릅니다. 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 별로 안 했지만 실행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 그대로 가져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작업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엑셀에서 한꺼번에 일괄 작업 뭔가 중복된 게 있나 보네요. 아, 레코드 번호. 제가 이거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번호가 있는데 이거 중복돼서 좀 전에 복사한 것들 하나도 안 올라오겠네요. 다시 아까 엑셀로 가서요. 디지털부터 레코드 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복해서 복사해서 쓰시면요. 요 레코드란 게 있습니다. 요 번호를 중복해서 안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번호거든요. 디지털 종료하고 저장하고요. 아날로그도 바꿔보겠습니다. 자, 레코드 번호 중복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풋하면 다 들어오겠네요. 가져오기, 실행, 자, 가져오기 합니다. 자, 가져오기 완료됐고요. 아까 추가했던 것들 디지털 10번부터 아마 9번부터인가 9번부터 16번까지 추가했나 보네요.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추가한 것 같네요.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복사랑 내보내기, 가져오기, 편집할 수 있는 것들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디폴트 값으로 했던 세부 항목들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겹더라도 그래도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름, 전체 이름, 설명, 주소 정도는 지금까지 설명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웬만큼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라는 부분은 이 디바이스를 설정함에 의해서 사실은 요 PLC죠. XGT PLC로 지금 세팅해서 갖다 쓴 그런 형태고요. 여기 세팅에 의해서 저 PLC랑 이 태그가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일 포인트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보부터 경보 가능 돼 있네요. 경보 가능 돼 있고요. 여기서 경보 값이 있습니다. 0, 1이 있죠. 상태 0, 1. 아까 디지털 같은 경우 꺼졌을 때 켜졌을 때 0과 1 디지털 두 개 값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0일 때 경보를 울릴 건지 1일 때 경보를 울릴 건지 1일 때 보통 경보를 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변화는 뭐냐 하면 세팅을 하면 상태 상관없습니다. 상태가 변할 때마다 경보를 울립니다. 자, 두 개가 완전 체계가 다른데요. 상태 1을 해놓으면 경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경보가 발생하겠죠. 1이 아닌 상태로 바뀌게 되면 발생한 경보에 복귀 시각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복귀가 되는 거죠. 하나의 경보로 관리가 되겠죠. 그런 형태대로 관리가 되고요. 상태 변화를 누르시면 이거는 경보가 발생하면 경보 발생 시간 0으로 되면 상태가 바뀔 때마다 무조건 발생이니까 복귀 시각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경보에서. 무조건 상태가 바뀔 때마다 다 경보가 발생하는 걸로 해서 발생하도록 되고요. 보통 상태 변화 체크를 안 하는 경우가 환경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자동 제어 보통 현장에서 많이 전력 쪽에서 상태 변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 레벨입니다. 경보 레벨은 한번 찍고 가죠. 자, 확인 한번 누르고요. 닫아 놓고요. 경보 레벨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1부터 8번까지 레벨별로 각각 소리, 어떻게 소리를 낼 건지, 경보가 발생했을 때 색상을 어떤 색상으로 보여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보를 어떻게 울릴 건지,
이런 형태대로 경보 레벨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여기다가 4번 레벨로 세팅함에 의해서 디폴트 4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alarm4.mp3가 경보가 발생하면 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파란색으로 바뀌겠네요. 경보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형태대로 경보 색상을 경보 인쇄를 할 건지 말 건지 세팅 다 경보 인쇄는 하도록 되어 있네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보 영역은 뭐냐면 영역별로 그러니까 현장이 여러 뭐 권역으로 되어 있다든지 여러 분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경보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따로 조회를 하고 싶을 때 아니면 경보 인쇄할 때도 요 그룹별로 경보 영역 세팅별로 따로 경보 인쇄를 하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각 태그에다가 경보 영역을 세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팅을 하는 부분이고요. 화면을 세팅하면 경보가 발생했을 때 이 화면으로 자동으로 전환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환경이라는 세팅에 들어가면 화면 자동 전환이라는 요게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 그게 화면이 세팅이 되어 있고 자동 전환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경보 발생하면 그쪽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뭐 경보 발생했을 때 그 조치 방법이나 이런 거 화면으로 다 꾸며서 처리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처리하는 부분이 음성 문자, 음성 파일 두 가지입니다. 음성 문자 한번 해볼까요?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죄송한데 이게 제가 디지털 포인트 이 기기에서 바꾸는 방법을 몰라서 여기다 세팅하지 말고 똑같으니까 디오 제어해가지고 세팅할 거니까 여기다가 세팅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 똑같죠? 지금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요. 상태 명칭 한번 바꿔볼까요? 상태 명칭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에 수정 뭐라고 적을까요? 노멀 수정 노멀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 넣어놓고 클릭하고 넣어놨으면 그대로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되게 귀찮죠? 테스트 해서 확인 한번 딱 누르시면요. 다시 들어가면 테스트가 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이게 리스트 있는 거면 예를 들어서 알람이란 걸 뭐 새 포인트에서 처리하면 있는 거는 있는 거 위치에 세팅을 하고요. 없으면 추가해서 자동으로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수문자 구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반전 뭐 잘 안 쓰시겠지만 입력 반전 현장에서 0이 들어오면 1로 표시합니다. 1이 들어오면 0으로 표시하고요. 입력 반전 기능이고요. SOE는 현장 그 장비가 프로토콜 내에 시간 스탬프까지 이렇게 붙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스탬프를 쓸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 스탬프를 쓰려면 여기 SOE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형태고요. 만약에 장비에서 시간 스탬프가 오더라도 프로토콜 내부에서 시간 스탬프가 오더라도 SOE 체크 안 해놓으면 그걸 무시하고 우리 시스템 시간으로 경보를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전력 시스템 뭐 한전 전력 시스템 차단기가 이렇게 탕 떨어진다 그러면 변전소 같은 데서 제일 먼저 떨어지는 차단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딱 떨어지고 나면 주변이 싹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떨어진 녀석이 그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원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력 쪽 같은 경우에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시각 동기해 놓고 프로토콜이 무조건 프로토콜 내부에 RTO에서 경보 관리를 해서 시간까지 넣어서 센터로 보내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경보를 다 처리하는 그런 형태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력 쪽은 뭐 이벤트 가능이라고 해놓으면 별도로 경보와 별도로 상태 변할 때마다 이벤트를 다 저장해서 따로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고요. 저장 누르면 경향도 저장 할 건지 말 건지 입니다. 제가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단일 포인트는 제어까지 연계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력 쪽 주소는 웬만큼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메모리 영역의 실제 워드 주소 앞에 디지털 쪽은 무조건 워드 주소입니다. 워드 주소가 될 거고 추가가 비트 주소입니다. 이거를 비트로 왜 안 바꿨냐 하면 PLC마다 조금씩 이게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드버스 같은 경우는 추가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드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드버스나 DMP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쪽을 아예 이야기할 때 비트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워드랑 비트로 바꿔서 계산할 이유가 없어서 비트 주소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내부적으로 다 처리해서 워드, 비트가 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PLC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워드 주소, 워드, 비트가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 방식입니다. 레치랑 모멘트리가 있습니다. 모멘트리라고 하면 레치 약간 HMI랑 PLC랑 제어를 내리면 가끔씩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1을 올리면 1을 1로 제어를 하면 계속 1을 제어가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1 제어 한 번만 딱 나갑니다. 그리고 PLC가 그 1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제어 내린 값을 PLC가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1 한 번 제어 내리면 그거에 응답으로 그 메모리가 바뀐 데이터를 저희가 스캔하면 밖에서 올라오겠죠. 그리고 PLC가 유지합니다. 레치라고 하면 한 번 제어만 하게 됩니다. 모멘트리는 1초 지연시간 1000ml라고 해놓으면 1초 후에 1000ml가 1초죠. 1초 후에 그러니까 제어를 내리면 1로 제어를 먼저 내리고요. 1초 후에 0으로 다시 한번 제어를 내립니다. 결국 클럭 신호를 만들어 주는 거죠. HMI에서. 그래서 장비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모멘트리 제어가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거용으로 쓰는데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두 번 제어가 나가죠. 제어는 최대한 간결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제어가 해야 되는데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PLC에서 제어가 들어오면 일정 시간 타이머를 둬서 0으로 떨어뜨리는 로직을 만들고요. 여기서는 그냥 레치 형태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 왜 넣어놨을까요? 현장에 저희가 PLC를 못 건드려요. 근데 모멘트 제어 장비를 제어로직 아무것도 없이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PLC는 못 건드리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만 쓰세요. 그러지 않고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모멘트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내부에서 포용해서 다른 시스템들은 중간에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모멘트리를 만들고 모멘트리 신호를 만들고 뭐 그러는 부분들이 사실 엔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빠지는 경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어 시스템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모멘트리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상상태. 이상상태는 뭐 저희가 정수장 같은데 메인 밸브 같은 거 있죠. 메인 밸브 같은 것들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닫히면 비정상인 거죠. 이 비정상인 부분들을 조금 따로 관리해 가지고 보고 싶을 때 이상 상태 이렇게 처리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반전. 아까 입력 반전이랑 반대로 0으로 제어를 내리면 1이 제어가 나갑니다. 1이 제어가 되면 0으로 바뀌고. 근데 이거 제어값이라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딱 누르는 순간 제어값과 출력 반전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 반전을 제외한대요. 제어값이 사실은 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0을 내리면 아무것도 세팅을 안 하면 0이 나가는 거죠. 1을 내리면 1이 나가는 거고요. 얘를 저희가 1, 0 이렇게 세팅을 하면 출력 반전이랑 똑같죠. 똑같은 상황이 되면서 얘가 체크되면서 얘를 또 하게 되면 막 헷갈리겠죠. 그래서 하나만 세팅할 수 있게 제어값이 모든 걸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거고요. 이중 포인트까지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제어 내리고 싶은 부분의 1, 2, 3, 0, 1, 2, 3 두 개의 포인트에 제어가 나갑니다. 자, 디지털 포인트에서 제어를 내릴 때 자, M 영역 같이 사용하고요. 6번에 예를 들어서 1번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포인트입니다. 실제로는 M 영역 6번에 0번에다가 내가 0으로 내리면 0원 뭐 보통 모멘트리 이렇게 좀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0 제어를 내리면 첫 번째 포인트에다가 1이 나가게 되죠. 그 다음 2가 되면 두 번째 포인트에 1. 비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각각 비트 데이터로 보시면 2면은 두 번째 비트가 1이 되죠. 1이면 첫 번째 비트가 1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 포인트에 1, 이쪽 포인트에 1이 되면 이쪽 포인트에 1 이런 식이 되든지 어쨌든 포인트에다가 4개의 값으로 원하는 값들을 제어를 내려주는 형태고요. 제어가 두 번이 나갑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나간다는 거죠. 0 제어를 내리면 여기 0, 여기 0 두 번 제어가 나갑니다. 1을 내리면 여기 1, 여기 0 두 번 제어가 나가고요. 2를 내리면 여기 0, 여기 1 제가 지금 비트 변환해 가지고 실제로 제어 나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0, 여기 2, 여기 1 해서 두 번 제어가 나갑니다. 3 하면 여기 1, 여기 1 두 번 제어가 나가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태를 네 가지 상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그래서 디지털 포인트가 다중 포인트로 두 포인트까지는 마음대로 두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두 개 포인트 이상 되면 대부분 그림을 그려가지고 버튼에다가 이렇게 제어창 포인트별로 이렇게 제어를 내리는 형태대로 그림을 그려서 많이 구성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이거 단일 포인트로 다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포인트는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한번 발생시켜 볼까요?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음성은 한번 들어봐야죠. 얼마나 괜찮은 음성이 수용이 됐을까? 나오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예쁜 음성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럭저럭 쓸만한 음성이 내려갔다가 수용됐다는 거. 아, 여러분들 경보 세팅하신 분들 소리 안 나나요? 제가 소리를 아마 죽여놨어. 아닌데. 누군가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는 아니네요. 경보음 가능 제가 빼놨네요. 이거 아직까지 제가 요 초기 화면 지우세요. 초기 화면 때문에 요 환경 설정이 안 되시는 분 많으실 것 같네요. 확인. 그리고 제가 상태 한 번만 더 바꿔보겠습니다.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 음성이에요.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뭐 경보가 그럭저럭 발생했습니다. 쓸만한 음성이죠.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이 형태대로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구글 경보가 엔진 발생했습니다. 가지고 경보가 mp3로 저장해서 발생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예뻐요. 경보가 이것보다 발생했습니다. 조금 더 예뻐요. 경보가 근데 발생했습니다. 관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경보가 관리가 힘들죠. 그 발생했습니다. mp3 하나씩 다 경보가 만들어서 경보가 mp3 파일 발생했습니다. 만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 경보가 만들어서 발생했습니다. 이걸 또 파일로 계속 경보가 관리하고 이러는 게 발생했습니다. 복잡한데 경보가 뭐 발생했습니다. 간단히 지원된다는 경보가 부분,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엔진이 들어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성 문자, 이제 음성 파일 하나 보겠습니다. 보면 자, 여기 경보 레벨이랑 두 개가 있는데요. 경보 레벨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 보면 SRV의 사운드라는 폴더입니다. 이 폴더에 경보 레벨에 들어갈 파일들을 이렇게 저희가 디폴트로 넣어놨고요.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으시면 이거 바꾸시면 됩니다. 바꿔서 다른 파일들, 가능하면 기존에 있던 파일들은 놔두시고요. 추가해서 다른 이름으로 집어넣으시는 게 아마, 왜냐하면 이 파일들을 관리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그래도 소리는 나야 되니까 그런 형태대로 엎어 쓰시지는 않는 게 아마 관리상은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위치 한번 보세요. 다시 SRV의 사운드라는 폴더고요. 자, 여기 경보에서 경보음은 어디일까요? 음성 파일로 세팅하고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의 사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mp3 파일들을 이렇게 쭉 집어넣고요. 그 파일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관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가능하면 저기 경보 레벨 사운드는 안 건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꼭 건드리셔야 되겠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폴더를 건드시면 되고, 여기 프로젝트별로는 음성 파일 집어넣으셔서 관리하시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세팅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경보 레벨로 동작하고요. 둘 중 하나라도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게 우선권이 있어서 그걸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디지털 끝났고요. 아날로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부터는 조금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나머지 똑같죠? 여러분들 설명드렸고요. 요 워드, 플로트, 더블워드에 따라서 개별 메모리가 있고 그 개별 메모리에서 가져온다 라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기존 제품 호환성 때문에 이거 남겨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플로트로 세팅을 하셨어요. 근데 스캔블럭에 지정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가 알아서 이걸 워드 주소로 해서, 그러니까 10워드로 생각해서 이 플로트로 하더라도 기존 제품이 기존 초기에 워드만 있을 때의 어드레스 체계가 0, 2 플로트 계산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동작은 해요. 근데 가능하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헷갈려요. 그거 사용해 보시면. 이게 초기에는 워드 메모리 하나로 이렇게 저희가 개발됐다가 이후에 플로트랑 더블워드가 들어가면서 초기에 세팅한 프로젝트를 호환하기 위해서 그 세팅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냥 스캔블럭에 올려서 이게 쓰신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표시 형태, 스케일, 플로트는 워드. 스케일이라고 하면 저 기계에서 지금 0부터 4천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값을 0부터 100까지 표현해라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아서 내부적으로 이 알고리즘으로 4000일 때 100이 표시가 되겠죠. 0일 때 0이 표시되는 그런 형태대로 스케일이 될 거고요. 팩터는 곱하는 값입니다. 이게 들어오는 기계값에다가 이 팩터만큼 곱하고요. 옵셋만큼 더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형태고요. 자, 스케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값. 만약에 기계에서 4000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4000보다 더 넘게 들어오면 그대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잘라서 표시. 4000이면 100으로 표시하겠죠. 4000으로 표시되고 그게 스케일 변환을 하면 100으로 될 거니까 100으로 표시가 되겠죠. 무시는 뭐냐면 내가 스캔했을 때 4000 이하 값이 들어오다가 그러면 그거 값이 표시가 되고요. 4000이 넘어가는 값이 오면 그건 그냥 버려버려요. 무시하고. 다시 4000 이하로 들어오면 다시 표시를 하고. 그런 형태대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수란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10 하면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을 10개 가지고 이동평균해서 이게 값이 막 이렇게 삐쭉삐쭉한 거를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100개 하면 100개 이동평균이 되고요. 이게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 딱 실행하면 들어오는 값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값을 또 받겠죠? 그러면 2개 평균 내서 표현합니다.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4개, 5개, 6개 들어올 때마다 그만큼 다 평균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그걸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00개가 차면 하나를 버리고 다시 집어넣어서 평균 내서 보여주고 하나 버리고 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이동평균 기능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저장하면 트렌드 저장이고요. 포맷은 소수점 이유가 중요합니다. 앞에 거는 사실 전체 개수거든요. 전체 개수가 7개인데 소수점 점 포함해서 소수점 2자리라 그러면 3개가 빠지면 앞에 4자리잖아요.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초기에 표현을 한다 뿐이지 이게 그 4자리 이하라고 해서 4자리로 맞춰서 표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4자리로 표현해놨는데 앞에 자리가 4자리 표현했는데 뭐 앞에 자리가 10자리가 됐다. 그렇다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대로 표현하는데 처음 그릴 때 약간의 모양 위한 앞에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뒤에 소수점입니다. 소수점을 어디까지 표현할 거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장. 자, 이것도 아날로그 출력 쪽으로 가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출력 가능.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 출력 가능 주소도 마찬가지로 얘를 플로트로 하면 여기 출력 주소도 플로트 주소입니다. 이게 워드 주소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요 단위를 따라갑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보 가능. 상한, 하한, 하하한 각각 값을 세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경보별로 다른 레벨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압각 경보. 이전 스캔 데이터랑 지금 스캔 데이터랑 비교해가지고 이 값보다 크면은 경보를 냅니다. 만약에 10 했으면 절대로 그러니까 값이 튀는 거 경보로 표현하려고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데드밴드는 많이 씁니다. 변압값은 사실 거의 쓸 일 없으실 거고요. 데드밴드는 자 똑같이 동작합니다. 상한 예를 들게요. 70 맞춰져 있습니다. 70이 되면 경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데드밴드를 저희가 1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70이 되면 경보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69.8 돼도 경보가 복귀를 안 합니다. 복귀를 안 하고 다시 1만큼 차이만큼 더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결국 69 이하로 떨어지면 복귀를 합니다.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70이 되면 경보가 발생합니다. 위에서 놀다가 다시 떨어져도 69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복귀를 안 합니다. 이걸 왜 만들어 놨을까요? 70 근처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경보를 계속 발생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현장 가보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데드밴드 값을 넣어서 그 경보를 계속 발생 안 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 많이 씁니다. 0 해놓으면 동작 안 하고요. 자, 그 다음 항상 추가 누르시면 어떤 형태냐면 상한 발생하고 나서 복귀를 하면 복귀 시가 똑같아요. 디지털처럼. 항상 추가를 해놓으면 상한이 되면 요거 70이 되면 경보가 발생하고요. 복귀가 돼도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이게 발생할 때만 그냥 발생시켜주는. 복귀 경보가 발생합니다. 70에서 상한 경보가 발생하고요. 70 이하로 떨어지면 상한 복귀 경보가 발생합니다. 다 항상 추가. 이게 전력 쪽에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런 형태고요. 나머지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밑에 거 설명 안 드렸네요. 음성 문자 테스트. 음성 문자나 음성 파일을 했을 때 무한 반복이 있고요. 경보 발생 시가 있고요. 횟수가 있습니다. 무한 반복은 뭐 할 때 쓸까요? 경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납니다. 잠시만요. 여기 스피커를 누르기 전까지는 소리는 계속 납니다. 스피커 누르면 소리 멈춥니다. 모든 소리가 다 멈춥니다. 그 다음 또 경보가 발생하면 또 여러 개 경보 소리가 나겠죠? 이거 누르면 멈추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횟수는 뭘까요? 횟수랑 두 가지는, 횟수는 음성 경보 같은 경우에 두 번만 딱 올리고 끝낼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횟수 지정해 놓으면 그 두 번 하면 두 번만 땅 올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 형태고요. 경보 발생 시는 뭘까요? 네. 경보가 발생합니다. 만약 경보가 발생하면 소리가 울립니다. 복귀하면 알아서 소리가 꺼집니다. 근데 경보가 현재 발생해서 울리고 있잖아요. 나 끄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크를 하면 그 경보는 꺼집니다. 그러면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를 다 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경보들 다 뒤져서 쌍그리 다 에코를 시킵니다. 그래서 소리를 멈추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병행해서는 거의 안 쓰실 거고요. 어느 현장에서 이 경보 체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B 경보 그러니까 무한 반복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경보 발생 시를 요구하시거나 둘 중 하나를 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면 따로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같은 개념으로 경보 레벨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더 이상? 자, 그 다음 다중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중상태는 총 8가지 상태. 지금 비트 개수 3개, 예를 들어서 3개면 총 그냥 0, 1, 2, 3, 4로 따지면 3개 0부터 7까지 총 8개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꼭
4개 비트만이 아니라 값 개수. 값 개수는 요거 값의 개수고요. 실제로 데이터 비트의 개수고요. 이 뒤에 거는 값 개수가 뭐 4개라 그러면 4개, 5개라 그러면 5개, 6개라 그러면 6개, 7개라 그러면 8개라 그러면 8개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 상태를 4개까지 상태를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요게 왜 따로 해놨을까요? 디지털 쪽에 그 DCS 시스템에 사실은 뭐 DCP라는 DCP라는 개념이 이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 진짜 필요한 것들만 뽑았었고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진짜 필요한 부분만 뽑았던 거고요. 디지털 DI 쪽에 들어있는 거는 포인트 2개를 개별적으로 제어를 내린다 그러면 요거는 8개지 상태를 가지면서 그 값을 제어를 내릴 때 한 포인트에다가 실제 여기 출력 값을 숫자로 제어 내린다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출력 값이랑 이런 거 다 아실 것 같고요. 요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멀티 001 주소를 뭐 예를 들어서 7번 할까요? 이런 형태대로 넣게 되고 내가 필요한 값 개수 넣고요. 거기에 비트 개수를 넣어주면 그 비트 저희가 만약 4로 했어요. 그러면 0부터 15까지죠. 4비트면 얘를 2, 뭐 4, 8, 16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제어가 그 값으로 나가는 거죠. 어떻게 각 개별 비트로 이렇게 제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메모리에 한꺼번에 제어가 딱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개 포인트 가지고 그 웬만큼 커버를 했고요. 사실 DCS 시스템의 DCP라는 게 왜 사용하느냐 하면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려고. 그림 여러 장을 겹쳐놓고 태그 포인트 여러 개 처리를 하려면 그림 여러 장을 겹쳐놓고 그걸 가지고 보임 안 보임 가지고 여러 개 그리다 보니 힘드니 포인트를 하나의 포인트로 통합시켜 놓고 그걸 간단히 그려보자라는 게 제일 큽니다. 그 부분을 실제로 그래픽에서 거의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고요. 그 외에 포인트에서 커버할 것들은 여기서 2개에서 일부를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에서 나중에 편하게 각 포인트를 가지고 세팅하는 방법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픽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 포인트. 제가 교육하다가 계속 소리 날 수 있으니까 요거 빼겠습니다. 정보원 가능을. 자, 그 다음에 문자열. 되게 간단한 포인트입니다. 뭐 하는 데 쓸까요? 문자열. 내부적으로 문자열 쓰실 때 쓰시면 되고요.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얘도 태그 값으로 그려볼까요? 얘는 좀 크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자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초기값 조금 적어 놓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한번 적어 놓어 볼게요. 위치를 제가 못 찾아서 여기다가 메모를 많이들 놓으시더라고요. 뭐 펌프 1번 점검 중 내일 수리 예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HTML 한규퉁이에 메모 쓰시기도 하고 어쨌든 문자열 쓰실 부분에 제일 간단한 포인트죠. 여러분들 요 태그 값 있죠? 바로 갱신 안 되죠? 창 떠 있을 때 굳이 바로 갱신할 필요 없어서 갱신 안 한 거고요.
태극값 보기 하면 바로바로, 그러니까 창을 닫았다 열면 HMI 쪽은 다 갱신이 돼 있는 겁니다. 바로 저장하면 바로 갱신, 저장 적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 이제 마지막 포인트죠. 적산입니다. 적산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화면에 표시할 적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ACC 뭐라고 적을까요? ACC 00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입력하시고요. 적산은 입력 태그가 필요합니다. 입력 태그 하나를 넣겠습니다. 아날로그 넣었습니다. 내가 아날로그 값으로 넣었고요. 예를 들어서 전력량계라고 하면 전력량계에서 데이터를 받아온다. 아니면 유량계에서 데이터를 받아온다. 적산계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1시간이면 1시간, 한 달이면 한 달, 하루면 하루 이렇게 데이터를 끊어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산 데이터를 그런 기능을 가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입력 태그에 넣는 것이 적산계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고요. 그게 종류 1반입니다. 1반이고요. 이 1반이라는 부분이 적산계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형태고요. 적산계에서는 값이 계속 늘어나겠죠. 값이 없는 상황이면 유지가 될 거고, 값이 들어오게 되면 전력량계라면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 값이 늘어날 거고요. 사용을 멈추면 유지가 될 거고요. 이런 형태대로 현장에서 값이 그대로 증가하는 값, 적산돼서 들어오는 값이라고 봤을 때 1반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시간별로 현 시간으로 값을 잘라서 표시하거나 일별로 값을 잘라서 표시하거나 형태대로 표시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잠깐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잘라서 표시할 때 아까 현시간값, 현일값, 현월값, 현년값, 설정시간값, 그 다음에 전시간값, 전일값, 전월값, 전년값, 설정시간값, 이렇게 데이터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데이터 종류가 일반이 있고요. 일반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현시간값과 전시간값을 설명을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현시간값은 저 아닌가요? 현시간값은 정시가 되면 정시에 빵빵붕 빵빵초가 되면 0으로 떨어집니다. 0으로 떨어지고 적산값을 그 시간부터 계속 적산을 해 나가는 거죠. 다음 시간까지 적산을 해 갑니다. 적산을 해서 적산이라 그러면 적산계에서 값이 들어오면 차값을 계속 더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차값을 더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타입도 있습니다. 일단 적산계 전력량계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값이 점점점 늘어나는 부분들을 그 차값을 계속 더해 나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더해 나가서 꼭대기에 정시가 딱 되면 현재 꼭대기 값을 전시간 값으로 넣어줍니다. 전시간 값으로 넣어주고 0으로 클리어 시키는 거죠. 결국 뭐냐 하면 현시간 값은 현재부터 다음까지 실시간 현재 적산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 딱 시간 정시가 됐을 때 전시간 값으로 옮겨줌에 의해서 그 전시간에 정확한 적산값을 표현하는 전시간 값이 될 거고요. 얘는 1시간마다 값이 딱딱 변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런 형태대로 두 개의 값을 가지고 화면에 표시하고자 할 때, 구분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 적산값을
구분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1값은 12시 정각에 시작해서 다음날 12시 정각까지 24시 정각까지 빵빵시부터 24시까지 알고리즘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똑같은 구조로 되죠. 그래서 현시간, 전시간, 현일, 현월, 전월 이런 형태대로 됩니다. 그리고 일반 데이터 종류의 일반은 그냥 계속 더해가는 겁니다. 계속 그 값에다가 계속 더해가는데 거의 한번 시작을 하면 웬만한 값으로는 이게 풀 나지 않는 더블 값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풀 나지 않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설치하고 나서부터 계속 적산값이 누적되는 그런 적산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형태대로 쭉 되는데 현 설정 시간 값은 여기 설정 시간만큼 뭐 30분 단위로 나눠서 적산값을 구한다든지 그러면 전 시간 값이랑 모두 다 이 30분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런 형태대로 구성이 됩니다. 상한값, 하한값은 경향도 표시할 때 쓰고요. 나머지 뭐 포맷, 단위 명칭 있죠? 그 다음에 팩터 값은 곱해주는 값. 값을 만들어서 곱해주는 값. 그 다음에 커트 값, 리셋 값, 가동시간 값, 기준 시각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반이 있고요. 아날로그란 게 있습니다. 종류가. 데이터 종류는 똑같고요. 이 종류가 아날로그로 세팅을 하면 내부적으로 적산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결국 아날로그 값이 적산계가 아닌 전력량계가 아닌 전력으로부터 전력량을 계산한다든지 하는 부분이랑 또 수익값 가지고 유량값을 계산한다든지 그런 형태대로 사실 뭐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가끔씩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 내부적으로 적산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수익값 가지고 유량값을 면적값으로 유량값을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동시간. 가동시간일 때 이 가동시간 값이 필요하겠죠. 가동시간 값이 필요하고요. 가동시간을 1로 해놓으면 1이 됐을 때 시간을 계속 카운트를 합니다. 0이 되면 시간 카운트가 멈추게 되겠죠. 다시 1이 되면 시간 카운트를 해서 실제 가동시간을 적산값으로 데이터 취득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현시간값 각각 필요한 대로 세팅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동횟수. 가동횟수는 1로 해놓으면 다른 상태가 되었다가 1이 될 때마다 일씩 카운트가 됩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1로 그러니까 만약 펌프라 그러면 펌프가 가동된 횟수 얼마나 꺼졌다가 얼마나 몇 번 가동이 됐느냐를 누산으로 적산으로 취득하는 형태고요. 이제 약간의 보정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이라고 하면 아까 데이터 타입 일반이 전력량계나 이렇게 적산이 기계에서 대여해서 들어오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커트 값과 리셋 값이 있습니다. 리셋 값은 뭐냐면 값이 쭉 늘어나다가 오버플로우 나서 0으로 다시 툭 떨어질 때가 있겠죠. 그때 제일 최고 값이 되는 값을 이 리셋 값에다가 입력해 주게 되면 그 풀 났을 때 약간 값이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이너스로 툭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간 보정해 준다 라는 부분들이 하기 위해서 기계 스펙을 보고 요 최대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한 값을 표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트 값은 이 값 이상으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40 이렇게 해놨으면
이전 값과 지금 값이 갑자기 툭 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유랑 값, 이 값이 이거 이상으로 넘어오면 그냥 버리는 그런 보정값으로 쓰는 커트 값이고요. 요거 이상으로 들어오면 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날로그 적선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커트 값이. 커트 값만 사용하고, 요거 이하로 들어오면, 아날로그 적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위 같은 걸로 이렇게 수위를 측정하다 보면 0 됐다가 0.1 됐다가 물이 없는데 0, 0.1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적선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1 이렇게 해서 1 이하 값이 계속 들어오면 그냥 무시하는 그런 형태대로 사용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예전엔 보고서용으로 얘를 많이 갖다 썼었어요. 근데 솔직히 약간 말씀드렸듯이 커트 값이나 리셋 값에 의해서 약간 보정 기능을 합니다. 보정 기능을 하는데 요즘 기계들이 되게 괜찮아져서 굳이 보정 없이 그냥 써도 충분히 보고서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 사용하실 때 용으로는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고서에 사용할 때가 아니라 화면에 표시할 때, 화면에 누상값을 표시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고요. 보고서에는 따로 요 4가지 기능에 대해서 보고서에 따로 세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팅하면 알아서 보고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화면용으로 쓰시고, 근데 보고서를 해보니까 약간 값이 이상해요. 그럴 경우에 여기 있는, 만약에 이야기했듯이 통신으로 데이터를 뭐 전력량계 값을 받는데 중간에 가끔씩 통신으로 튀어요. 그럴 일은 요즘 사실 잘 없는데, 그럴 경우가 발생해서 보고서 값이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누상값을 넣어서 보고서화 시켜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보정 다 해서.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고서 기능을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상값도 이제는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제가 태그 포인트 간단하게 쑥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사용할 거고요. 그 외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적상까지 모든 포인트 5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뭐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 실태그, 대부분 지금까지 실태그로 했고요. 그래서 PLC에서 값 받아오는 형태고요. 그게 아니라 가상태그로 세팅하면 주소고 뭐고 하나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디바이스도 선택이 불가능하고요. VDI001이라고 하나를 넣어볼까요? 디지털이라고 일관되게 DIGITAL 교육이니까 일관되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 포인트는 그냥 PC에서 가진 포인트입니다. PC에서 제어하면 PC에서 제어가 되고요. PLC랑은 전혀 상관없이 내부 메모리로 사용하기 위한 태그로 디지털 포인트, 아날로그 포인트, 가상 태그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세팅은 똑같고요. 똑같이 출력 가능해 세팅은 할 수 있는데요. 크게 의미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나머지 세팅 값을 사용할 수 있게 출력 가능이 될 거고요. 나중에 뭐 데이터 서비스 한다거나 외부에 서비스 할 때 디지털 출력 쪽이냐 아날로그 입력 쪽이냐 그런 구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출력으로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도 그냥 세팅하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가상 태그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태그 설명은 다일 것 같습니다.